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신약 개발 기업 보로노이입니다. 보르노이. 네, 마침 저희한테 2026년 이 회사의 투자 로드맵을 그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마치 내년 선물 목록을 미리 열어보는 것처럼 투자자의 달력에 어떤 모멘텀을 표시해둬야 할지 한번 짚어보자는 미션입니다. 네,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주제네요. 저희 앞에는 지금 보로노이락 파트너사 오릭 파마슈티컬즈의 발표 자료, 증권사 보고서, 관련 기사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2026년은 보르노이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분기점이요? 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이제 시장 가치로 증명해야 하는 해인 거죠. 특히 핵심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데이터 공개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월별로 딱딱 끊어지진 않지만 분기별, 반기별로 나눠서 2026년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이벤트가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요. 좋습니다. 투자자의 달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그럼 달력에 뭘 적기 전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부터 알아야겠네요. 자료에 계속 나오는 VRN11이랑 VRN07. 이 둘은 각각 어떤 약물인가요? 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 두 약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2020년 로드맵을 읽는 첫걸음이거든요. 둘 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는 맞죠? 네, 맞아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개발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먼저 VRN07부터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오릭11사나 에너조디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네. 이건 보로노이가 개발했지만 2020년에 미국 바이오 기업 오릭 파마슈티컬즈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중화권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개발은 오릭이 하고 있군요. 네, 임상 개발이나 상업화 같은 힘든 과정은 파트너가 대신 해주는 거죠. 보로노이는 단계별 기술료, 즉 마일스톤이랑 나중에 약이 팔리면 로열티를 받는 구조고요. 리스크는 줄이면서 성공하면 과실을 나누는 그런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VRN07 관련 소식은 보로노이가 아니라 파트너사인 오릭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고요. 아, 최근에 이 약물 임상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2024년 8월 기사를 보면 1비상 임상에서 뇌전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완전 관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완전 관해요? 그건 영상에서 암 조직이 아예 안 보인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초기 임상 단계에서 그것도 치료가 제일 까다로운 뇌전이 환자에게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와, 보통은 종양 크기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 관해만 나와도 성공으로 보거든요. 이 데이터 하나로 약물의 잠재력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준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보로노이가 직접 키우는 친아들 같은 존재가 바로 VRN11이겠네요. 자료들을 보면 이 약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네, 맞습니다. VRN11이 보로노이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4세대 EGFR 저해제라고 불리는데 투자자로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는 내성 극복입니다. 기존 3세대 표준 치료제가 타그리소잖아요. 네. 이걸 오래 쓰면 C797S라는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약이 안 듣게 돼요. VRN11은 바로 그 내성 환자들을 위한 약입니다. 아,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군요. 네, 실제로 2025년 10월 학회 자료를 보면 이 변이가 있는 환자 4명 중에 3명한테서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오, 효과가 있었군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이것도 뇌랑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 정확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압도적인 뇌혈관 장벽 BBB 투과율입니다. 뇌로 약물이 얼마나 잘 들어가냐, 이 문제죠. 네, 폐암 환자 80%가 2년 안에 뇌 전이를 겪을 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뇌에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문지기가 있어서 약물이 잘 못 들어가는데 네네. VRN11은 이 문을 너무 잘 통과해서 뇌 안의 약물 농도가 혈액성 농도보다 오히려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혈액보다 뇌 안의 농도가 더 높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아주 이례적인 데이터입니다.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소랑 비교하면 10배나 높은 수치예요. 10배나요? 와. 사실상 뇌를 공략하기 위해 태어난 약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임상에서 뇌 전이가 있던 환자 11명 전원에게서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는 효과를 보였고요. 정말 놀랍네요. 근데 한편으론 이렇게 강력한 약이 뇌에 직접 작용하면 부작용 걱정도 되거든요. 안전성은 어떤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투자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이죠. 놀랍게도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뛰어난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요? 네. 400mg이라는 꽤 고용량을 투여했는데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약물 관련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와, 내성을 극복하고 뇌 전이도 잡는데 안전하게 딱지하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크를 분산해주는 VRN07과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VRN11, 이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2026년 투자자의 달력을 채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소식을 기다리면 될까요? 2026년의 시작은 뜻밖에도 보로노이가 아니라 파트너사 오릭이 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릭이요? 네, 오릭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26년 1분기에 중요한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1분기요? 드디어 VRN07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바로 전립선 암 치료제인 오릭 분화사8의 데이터입니다. 잠깐만요. 전립선암 치료제요? 지금 저희는 폐암 치료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 이게 첫 번째 체크포인트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건 보로노이의 약물 자체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 그 약물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파트너사에 대한 신뢰도 테스트거든요. 아, 신뢰도 테스트? 네. 오릭의 자기들의 다른 약물 개발을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건 곧 보로노이의 VRN07 개발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아하, 내가 투자한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외주 업체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간접적인 청신호이자 파트너 리스크를 점검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분기에 파트너사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은 드디어 보로노이가 직접 나설 차례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년 상반기가 VRN11에게는 그야말로 운명의 시간입니다. 운명의 시간이요. 네, 다수의 증권사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바로 VRN11의 임상 1비 투상 진입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겠네요. 그냥 임상 단계가 하나 올라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단순한 단계 진전이 아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상이 두 개의 코호트,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환자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겁니다. 두 그룹으로요? 네, A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C797S 변이 환자 대상, 즉 2차 치료 임상인데요. 이 환자들은 지금 마땅히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미충족 의료 수요가 아주 높은 영역이죠. 그렇다면 이 임상 결과만 좋으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 FDA가 가속 승인이라는 제도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죠. 아, 3상까지 다 안 기다리고 이상 데이터만으로도 조건부 시판을 허가해 주는 거요? 네. 시장에 1, 2년 먼저 진입해서 수익을 내면서 3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로노이 같은 바이오텍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가속 승인이라는 카드를 노리는 게 A그룹의 전략이군요. 그럼 B그룹은 어떤가요? B그룹은 치료 경험이 아예 없는 환자 대상의 1차 치료 임상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홈런을 노리는 전략이에요. 홈런이요? 네. 현재 1차 치료 시장의 절대 강자인 타그리소와 직접 경쟁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성공했을 때 시장 규모는 2차 치료 시장과는 비교가 안 되게 큽니다. 와, 그래서 한 증권사 보고서는 바로 이 1차 치료 임상 진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추가 기술 수출, 즉 라이센스 아웃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상반기에 VRN11이 가속 승인이라는 빠른 길과 1차 치료제라는 가장 큰 시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로농이가 이렇게 큰 판을 벌이는 동안 파트너사인 오릭 쪽에서는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2026년 중반에는 다시 오릭의 VRN07, 즉 에노전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차례입니다. 중반이에요? 오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에노전입의 1차 치료 관련해서 새로운 데이터 두 종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로노이한테 직접적인 호재겠네요. 상반기엔 VRN11, 중반기엔 VRM07이 쌍끌이로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그림이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보로노이에게는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보로노이의 신약 발굴 플랫폼 기술력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입증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계약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마일스톤 금액이 회사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 기술력도 인정받고 돈도 벌고. 그렇죠. VRN11 개발에 필요한 실탄을 VRN07이 벌어다주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중 내내 레이더에 올려놓고 계속 지켜봐야 할 잠재적인 이벤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VRN07의 중화권 기술 수출입니다. 아, 맞다. 아까 VRN07의 글로벌 판권은 오리게 넘어갔지만 중화권 권리는 보로노이가 아직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오리기 미국과 유럽에서 열심히 임상을 해서 VRN07이 정말 좋은 약이라는 데이터를 계속 내놓을수록 보로노이가 손에 쥐고 있는 중화권 카드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폐암은 아시아인에게서 EGFR 변이 발병률이 더 높기 때문에 중화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게 앞에서 열심히 밭을 갈아서 이게 황금밭이라는 걸 증명해주면 보로노이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중화권 밭의 가격표를 계속 올려 부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셈이죠. 협상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2024년 기사에서 이미 언급된 만큼 오리그 2026년 중반 데이터 발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걸 기점으로 중화권 기술 수출 협상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게 터지면 회사에 정말 큰 연금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는 아주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보로노이 투자자의 달력을 보면 1분기에는 파트너사 오리게 건재함을 확인하고 상반기에는 자체 핵심 파이프라인 VRN11이 두 가지 큰 목표를 향한 핵심 임상에 진입하고요. 네, 중반기에는 다시 오리기 발표할 VRN07의 데이터와 마일스톤이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연중 내내 중화권 기술 수출이라는 잠재적 잭팟을 기다리는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임상 데이터, 개괄 단계의 진전, 그리고 새로운 계약, 이 세 가지가 2026년 보로노이의 가치를 결정할 핵심 동력입니다.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서 회사의 재무적 가치와 직결되는 이벤트들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린 이 타임라인을 따라서 면밀히 추적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2026년 보로노이의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그려주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청취자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신다면요. 오늘 저희가 주로 폐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보내주신 모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보로노이 약물이 가진 탁월한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이거든요. 아, 지금은 이 기술을 폐암의 뇌전이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다른 종류의 암, 예를 들어 뇌전이가 잦은 유방암이나 흑색종 혹은 더 나아가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처럼 아예 뇌 자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어쩌면 우리는 2026년에 개별 이벤트들을 넘어서 암 치료의 난제인 뇌를 공략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기술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보로노이가 과연 폐암 전문 신약 개발사일까요? 아니면 뇌 질환 치료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